자,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메일, 쪽지 이런 것들 보일 건데요. 우리가 오늘 건드릴 거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블로그는 로그인한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있고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아래 부분에 블로그, 내 블로그 이렇게 버튼이 보일 거예요. 만약 이 블로그 탭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블로그에서 내 이웃들의 글이라든지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블로그 탭을 말하고, 내 블로그로 갈 때는 내 블로그 버튼을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 내 블로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또는 만들어져 있는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띄워볼까요? 자, 아마 블로그의 모양은 저와 같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블로그의 모양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모양으로 잠깐만 맞춰 놔 볼게요. 아마도 옛날 블로그라면은 진짜 초록색 배경에 옛날 모양으로 돼 있을 거고, 그냥 요즘 만들어진 블로그라면 그냥 이런 식의 그냥 스캔이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기도 할 거고, 블로그의 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쳐볼까 하는데요. 화면 좀 잘 안 보이죠? 확대 좀 할게요. 자,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 메뉴라고 혹시 보이세요? 이 내 메뉴를 눌러서 관리로 갈게요. 내 메뉴의 관리. 그러면 블로그의 기본적인 설정을 고치는 창이 나왔습니다. 일단 블로그 주소는 기본적으로는 내 아이디가 뒤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블로그의 주소는 내가 나중에 한 번에 안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디 말고 예를 들어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채널 명이 엘리쌤TV다. 그럼 여기를 엘리쌤TV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바꿔서 브랜딩을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의 주소는 그야말로 블로그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검색창에다가 또는 여기 주소창에다 바로 쳐서 들어올 수 있는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블로그명은 블로그의 이름을 뜻해요. 요게 이제 어디 뜨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할 때요. 예를 들어 그냥 네일 아트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뷰 부분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위쪽에 헤어 인잡 또는 올댓 뷰티 아카데미 또는 배방 맘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요런 것들이 바로 블로그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검색할 때 일단은 블로그의 포스팅 제목도 보이긴 하지만 이 제목의 윗부분에 블로그의 제목이 보여서 이 블로그가 무엇을 하는 블로그구나를 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블로그의 제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설, 명절, 음식 이런 걸 찾아봤다라고 하죠. 그러면 뷰에서 사람들이 어떤 후기 같은 거 올려놓은 걸 볼 텐데 제가 이제 음식을 찾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찾아볼 때 라임 샴푸의 꿈꾸는 키친, 후다닥 레시피, 요리움국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여기가 보통 이제 요리 관련 블로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진구 중곡동 빌라 또는 군자동 빌라 이렇게 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빌라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빌라의 모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일 텐데, 여기 딱 보면 얘는 누수 탐지 전문 업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제 누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업체구나. 이런 걸 조금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블로그의 제목은 내 블로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로 제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뭐 맛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 리뷰 같은 걸 담는 블로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명은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적어 놓아서 누구나 제 블로그로 왔을 때 아, 이게 일상을 담는 리뷰 제품 같은 걸 담는 어떤 블로그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별명에는 제가 엘리라고 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서 댓글을 달 때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데 이제 이유 신청을 할 때든지 그때 붙는 별칭과 같은 게 별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개글은 내 블로그의 성격을 블로그를 들어온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글이 소개글이 되겠죠. 그 다음 내 블로그 주제는 저는 리뷰 쪽으로 주로 올릴 거다라고 해서 상품 리뷰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필 영역에 상품 리뷰 쪽으로 조금 더 맞춰져 있는 블로그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블로그에 프로필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는 보통 가로 이미지, 세로 이미지 모두 넣을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모바일에서는 1대1로 잘려서 동그랗게 잘려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1대1 이미지를 넣으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요. 커버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씌워서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블로그에서는 스킨이라고 해서 PC에서는 보이지만 모바일에서는 스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스킨 역할을 하는 게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PC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모바일에서 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면 마치 다른 블로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는 나중에 만들 타이틀 이미지랑 좀 비슷하게 스킨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두시게 된다면 모바일에서 본 사람들도 아 여기가 이 블로그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나중에 꾸밀 계획입니다. 사업자 확인은 나중에 이제 사업자 위젯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네이버 톡톡에 연결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바로 톡톡으로 문의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톡톡 연결이 안 떠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톡톡을 신청하면 검수를 통해 그 다음날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블로그에 네이버 톡톡을 연결하고자 한다면 위쪽에 탭 한 개만 더 열게요. 기존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셔도 돼요. 일단 네이버로 가서 검색창에다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시작하기가 있고 여기서 휴대폰 번호 인증하시고 바로 톡톡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어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자로 앱 설치 링크를 받는데요. 뭐 굳이 안 받을 거면 그냥 확인하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계정인데요. 저는 등록된 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뜬 거고 계정은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 때 서비스 연결할 거 따로 없어요. 지금은 따로 연결할 거 없기 때문에 건너뛰면 되겠고 계정 대표 정보는 개인과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 기관 단체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서류 넣을 건 없으니까 그냥 개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필 이미지를 넣고 프로필명을 적어서
사용 신청만 하면은 간단하게 사용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이전에 우리가 유튜브 채널 모양 만든 거 있으니까 그걸 넣어볼게요. 그러고 프로필 명에다가 엘리쌤 TV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엘리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머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러고 사용 신청하면은 검수중이 걸리고요. 그러고 하루 있다가 이 검수가 풀려서 사용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제작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정이 너무 많아져서 좀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할 때는 삭제도 언제든지 가능해요. 계정 삭제. 그래서 삭제 완료하면은 바로 삭제되는 거 보이죠? 요거 검수중 아닌 것도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정은 나중에 삭제도 가능하고요. 편하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일단 검수까지 해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만들 거는 이 블로그의 이름, 별명, 소개글이 되겠죠? 요거 작성해 주시고 확인까지만 눌러주세요. 자, 프로필 정보란은 프로필에 대한 정보라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서체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 적을 때 기본 서체를 다른 서체로 할 거야 하는 경우는 기본 서체를 마음에 드는 서체로 골라놓고 그걸로 항상 적히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한 글자 크기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적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한 16 정도는 저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크게 한 19 정도 하겠다 하시는 분은 19로 맞춰도 돼요. 그리고 색상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간의 이제 간격, 줄간의 간격인데요. 180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 이렇게 설정하겠다면 확인하시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건들 거 없다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는 내 블로그를 싹 지우고 새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블로그 초기화가 되겠죠. 보통 블로그 초기화의 경우는 내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블로그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기화가 돼서 지워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화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치를 해놓고 있었더니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가 도용을 해서 거기다가 불법 게시물을 적었다. 이런 경우 좀 큰일 났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보통 초기화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만약에 오래전에 내가 남긴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글을 또 적겠다라고 할 때는 굳이 초기화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초기화를 하실 수 있게 메뉴가 있고요. 방문 집계 보호 설정에 나의 방문 집계는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계가 되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어 7시에 어느 블로그에 방문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30대 여자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적혀지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걱정하시거나 할 건 없을 것 같고, 콘텐츠 공유 설정에서는 CCL이라는 게 있는데요. CCL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창작자를 활용할 수 있게, 창작을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걸 CC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블로그의 게시글은 저작물이죠.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글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해서 쓰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CCL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 자, 이게 이제 사용 때 내 본문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글이 11자 이상일 때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남게 하는 걸 자동 출처 사용 정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군자동 빌라에 어떤 글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빌라랭 가이드라는 사람이 글 남겨놓은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글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금지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가져갈 수가 없게 이렇게 블록 지정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 글을 가져다 쓰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 방법은 있어요.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열기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여신 후에 여기 보면은 설정에서 맨 밑에 보면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해 놓으면 그때는 이제 드래그를 해서 내가 가져올 글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블로그는 유사문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사문서가 뭐냐면 원본 대비 70% 이상 같은 문서를 유사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그대로 뺏겨서 쓰는 거는 사실 좋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변형을 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내가 생으로 적으려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쓸 수는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에 체크를 해놨다면 복사를 해서 만약에 제가 메모장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글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가져간다라 했을 때 이 글 뒷부분에 11자 이상이면 출처가 사용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 출처의 경우는 어차피 문자로 적히는 거기 때문에 지우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딜리트를 눌러서 지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 출처와 마우스 오른쪽 금지 설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특별하게 건들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입니다. 스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는 광고성 메일, 이런 게 이제 스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이제 어떤 광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팸이에요. 그럼 스팸으로 차단하면 차단된 글 목록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과 안보글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열린 이웃이라 그래서 이웃과 그룹을 관리하는 창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웃 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이웃으로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웃 추가를 누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웃 그룹 관리에서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이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신청하겠다 하면은 수락을 누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광고 같아서 나는 신청 안 하겠다 하면은 거절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까지 한번 쭉 설명드렸고 이번엔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꾸미기 설정엔 스킨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스킨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을 눌러주시면 스킨의 모양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1단형 스킨을 좀 좋아해서 1단형으로 이렇게 골랐는데요. 2단형 스킨도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스킨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 한 개를 골라보세요. 저는 그냥 베이직으로 고르고 스킨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킨이 적용이 돼서 제 블로그에 적용된 게 보이죠? 아이고, 제가 창을 닫아버려서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내 메뉴에 여기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 아까 여기 스킨 선택까지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레이아웃 위젯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킨은 마음에 드는 스킨 아무거나 고르시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셨을 거다 생각하고요. 다시 내 메뉴에 관리에 가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할게요. 그러고 조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꾸미기 설정에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인데요. 여기는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단 블로그에서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 3단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1단형 레이아웃은 앞에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용으로는 1단형 레이아웃을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만약에 제가 그냥 궁자동 빌라 또는 뭐 궁자동 오피스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데서 올려놓은 요 내용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꾸며놨네요. 그죠? 자, 일단 보면은 화면이 되게 넓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갑자기 웬 고기 사진이.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1단형 레이아웃을 보았어요. 그럼 여기 욕실의 밑이단은 어떻게 꾸몄나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1단형 레이아웃으로 꾸민 건데요. 뭐가 되게 넓죠? 예, 인스타로 넘어가고 보면은 뭐 네이버 쇼핑으로 주문하러 갈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유튜브로 가기로 해서 유튜브로 갈 수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 위젯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HTML도 좀 알아야 되고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가능은 해요. 꽤 넓게 만들었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공사례 바로가기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꾸며 놓았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시공사례로 넘어가지게 위젯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 또한 제가 일단 들어가서 보았을 때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건 레이아웃에서 이 1단형이냐 2단형이냐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얘도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넓게 화면이 보이죠? 양 옆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포스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제클린이란 데는 어떤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단위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카테고리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 1단형 레이아웃에 비해서는 일단은 단위 2단이 됐으니까 더 좁아지긴 했죠. 그리고 일단 옆에 뭐가 카테고리나 자질구레한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집중도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많이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 바로 요 레이아웃, 2단형 레이아웃 방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2단형 레이아웃을 쓰시는 분들은 제법 많습니다. 어쨌든 뭐 보기에는 그리 나쁘진 않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단형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을 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카테고리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좀 밑에다가 놓거나 위에다 놔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다면 2단형 레이아웃은 옆에 바로 카테고리가 보이니까 그죠? 뭔가 이제 다른 것도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조금 편할 수는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포스팅의 집중도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홈케어 마스터라고 해놨네.
여기도 보니까 1단형 레이아웃으로 꾸몄어요. 보통 업체들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를 아예 홈페이지 모양의 블로그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누르면 이사청소라는 데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다든지, 여기를 누르면 입주청소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을 해 놓는데, 지금 눌러서 보니까 회사 소개, 여기는 보니까 입주청소, 네, 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사청소 각각 카테고리로 넘어가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든 이런 것도 바로 레이아웃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위젯을 길게 만들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5개 이렇게 위젯을 넣었죠. 여기도 밑에도. 그래서 이렇게 위젯에다가 포토샵으로 모양을 맞춰서 스킨을 만들고, 그 다음에 HTML로 각각의 그 연결을 해준 게 바로 여기 있는 홈페이지형 블로그인 거예요. 사실은 좀 손은 좀 많이 가니까 좀 힘든 작업이긴 한데, 만들어 놓으면 좀 그럴싸해서 기업에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보니까 1단형 레이아웃이네요. 자, 계단 청소 동호회는 어떨까요? 여기는 카페 넘어가고, 매력 부동산은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 2단형 레이아웃은 위쪽에 이렇게 타이틀을 넣을 수가 있고요. 물론 1단형도 위쪽에 타이틀 넣을 수 있어요. 2단형은 이렇게 단위 이렇게 나눠져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3단형은 이 단위 한쪽이 더 좁게 있다 보니까 포스팅 영역이 굉장히 좁아질 테고요. 양쪽으로 방해 요소들이 있다 보니 좀 포스팅의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단형, 2단형, 3단형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1단형을 고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려면 위젯이라는 걸 위쪽에다가 배치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만들 때 위젯을 위쪽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1단형 레이아웃밖에 없어요. 2단형이나 3단형의 경우는 위젯의 위치가 옆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타이틀은 위쪽에 넣을 수는 있지만 위젯을 넣는 건 어렵다. 그래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만들려면 무조건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같은 경우도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1단형을 추천하긴 합니다. 근데 2단형도 괜찮긴 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2단형 형식을 많이 옛날부터 블로그를 보았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익는 형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단형, 2단형 정도는 이제 개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레이아웃 설정하는 부분 보이실 텐데, 옆에 있는 요 네모한 것들 있죠? 요게 이제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더 꺼내고 싶은 위젯은 골라서 꺼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작도 되고요. 자, 일단은 레이아웃 정렬, 전체 정렬은 중앙 정렬을 할게요. 그리고 글 영역은 넓게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메뉴도 굳이 영문으로 할 필요는 없죠? 국문으로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네이버라는 이 사이트는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검색 사이트지 외국 사람들은 네이버 와서 찾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메뉴는 국문이 좀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멋있게 나는 영문으로 해놓겠다, 그런 분은 영문으로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게 별 내용은 아니고, 프롤로그, 블로그 뭐 이런 메뉴가 영어로 적히냐 뭐 한글로 적히냐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자, 메뉴 사용 설정에는 우리 오늘 만들 게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위젯 사용 설정에 있는 위젯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시계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마음에 드는 위젯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는요, 우리가 타이틀을 만들어서 우리 요 블로그에다 달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8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 간판을 만들 거예요.
내 블로그에 이름을 지은 대로 그 성격에 맞는 간판을 만들 건데요. 블로그의 간판은 내 메뉴에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 한번 가볼까요? 위쪽에 상단에 있어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찾으셨죠? 여기 들어오셨을 때 타이틀이란 데가 보일 거예요. 타이틀. 여기서 우리가 직접 등록할 거거든요. 직접 등록 눌러보실래요? 가로는 966에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픽셀 사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배웠었죠.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번 꾸며서 타이틀로 달아볼 계획이에요. 일단은 미리 캔버스를 그럼 열어와 볼까요? 이쪽에 일단 필요 없는 창은 좀 닫을게요. 물론 나중에는 스캔을 깔아놓으면 더 멋있긴 한데 스캔은 여러 번 아마 올렸다가 지웠다가 이러면서 모양을 맞추셔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이틀이 더 간편해서 저희 타이틀로 만들게요. 꼭 스캔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 일단은 네이버로 가서 미리 캔버스를 쳐주세요.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드신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아니면 아까 편집창으로 바로 뜨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이제 사이즈를 설정할 건데요. 아까 가로가 966이었죠? 따라서 직접 입력을 누를게요. 그러고 가로는 966, 세로는 얼마나 만들까요? 600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럼 나는 한 600 정도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600 픽셀을 주시고 새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세요. 만약에 아까 화면이 이렇게 뜨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때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직접 입력. 그래서 가로 966, 세로는 제가 600을 줬지만 300도, 400도, 500도 다 가능합니다. 50에서부터 600 사이면 돼요. 적당하게 내가 이 정도면 이쁘겠다 싶을 정도로 만들고 적용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소로 가서 한번 꾸며볼까요? 프레임이 보면은 사진을 넣는 틀이었죠. 여기서 저는 기본 프레임을 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여기 틀에 맞게 조금 더 이쁘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놓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의 템플릿 한 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건데요. 템플릿을 적용할 게 아니라 틀을 만들고 거기다 사진을 넣고 글을 쓸 거예요. 저처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대로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사각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으려고 조금 줄였어요. 진짜 이거는 디자인이니까 어떻게 꾸미든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각형을 3개를 놓고 간격을 좀 맞춘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사진들을 하나씩 넣어도 되고, 그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화장품이다 하고 업로드에 넣겠죠. 제가 업로드에 올린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빌딩 있으니까 빌딩으로 할까요? 이 그림을 이렇게 둔다면 이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하고 따닥 하면은 사진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체크. 그 다음에 따닥 해서 얘도 사이즈 대략적으로 맞춰서 한 이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 체크. 그 다음 얘도 따닥 해서 사이즈 대략적으로 맞춰서 대략 한 이 위치 같아요.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잘려서 보이는 것처럼도 디자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좀 더 덧대서 말씀드리면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컬러 톤을 좀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다르게 넣는다든지 뭐 얼마든지 내가 꾸밀 수 있는 그런 효과니까, 아니면은 컬러 톤이 아니라 불투명도를 낮춰도 되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디자인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대로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디자인도 괜찮다고 지금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약간 틈을 놔서 이 정도로 배치를 해볼게요. 뭐 좀 줄일까? 이 정도?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사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업로드해 놓은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있다면 이런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꾸미고 따닥해서 배치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꾸미고, 예를 들어서 내 사진도 넣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걸로 할까요? 여기다 넣을까? 아니면은 뭐 제품 사진들로 놔도 되겠죠? 그러고 꾸미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밑에도 이렇게 닿게 말고 약간 띄워서 놓는다든지 해서 밑에다가 가랜드 같은 느낌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선에 보면은 이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길게 해서 끌어서 이렇게 넣어놓는다든지, 얘가 이렇게 당겨주면 이쁘겠네요. 그죠? 이걸 밑에도 놓을 거면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둔다든지. 그럼 너무 알록달록해서 싫다면은 이런 느낌도 괜찮죠? 이것도 가랜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늘리면 좀 배기 싫으니까 얘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색깔은 내가 바꾸면 되니까 이 세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위로 올린 다음에 반전을 해서 쌍화를 뒤집어 버리면 좀 더 편하게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디자인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양이들도 귀엽죠? 굳이 다 깔 게 아니라 한쪽만 이렇게 고양이를 깔아놓는 것도 디자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 깔 거면 위쪽에다 하나 더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꾸미면 되죠. 요소의 선에서 약간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은 것 같은 효과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다 생각은 해요. 이 색깔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꿔서 회전을 약간 해놓으면 그럴 것도 은근히 좀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서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글은 제목 텍스트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배치, 약간 캐릭터를 넣으면 이쁠 것도 같고, 글씨체가 너무 반듯하면 재미없으니까 글씨체도 마음에 드는 뭐 낙서체 같은 거나 뭐 이쁜 체가 있으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도 괜찮았긴 했겠다. 꽃 모양도 귀엽네요. 이렇게. 그리고 디자인으로 우리 유튜브를 요소로 찾으면 또 나오잖아요. 유튜브 전체에서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밑에다 넣어놔도 이쁠 것 같죠? 아니면 여기 이쁜 게 없으면은 인터넷에다가 네이버에 플렉티콘인데 이게 플렉티콘을 매번 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벡터 아이콘 스티커. 그럼 이런 데다가 SNS 또는 뭐 유튜브 이렇게 적어보면요. 그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받아서 써도 돼요. 유튜브를 칠 걸 그랬나요? 유튜브 모양이 많이 안 보이네. 유튜브. 그럼 유튜브 관련 아이콘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난 이런 디자인이 귀엽다,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거를 다운받아서 무료 다운로드,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 폴더에 넣어 놓을게요. 그러고 미리 캔버스에서 부르면 되잖아요. 부를 때는 업로드 하시면 되죠. 아까 요거 업로드 돼서 들어온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끝.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로고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얘가 빨개서 뭐 안 어울린다 하면은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놓으면은 그럴싸하게 또 어울리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제작을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클릭했을 때 링크까지 걸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만드는 건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쁘게 꾸며보시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PNG 파일로 고해상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곳은 제 이름 폴더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해서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블로그에 내 메뉴에 있던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타이틀을 직접 등록을 만들어서 파일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디 갔냐? 요거 아까 타이틀을 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꾸며지게 되겠죠? 요 영역 높이는 제가 600으로 맞췄으니까 600만큼으로 늘렸고, 여기 보면은 글씨가 LA 일상 리뷰라는 제목이 보이는데요. 그거는 블로그 제목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거 풀고 확인이 된다. 적용을 누르면 적용돼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저는 요 까만색 배경이 싫어요. 이런 경우라면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 요건 스킨 때문에 까맣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스킨 배경을 컬러로 흰색으로 씌워버리면 깨끗한 느낌의 배경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메뉴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메뉴 창인데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안 보이죠? 그러면 다른 디자인을 이렇게 골라주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각각 이제 내가 꾸민 테마에 어울리게 배치를 맞춰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는 이 밑에 있는
요 블로그, 프롤로그 얘네들이 이제 블로그 메뉴인데 블로그 메뉴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뒤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저는 강조색이 초록색이라 배기 싫어서 이 강조색을 분홍색 계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분홍색을 바꾸면 강조색이 바뀌었죠? 기본 색깔이 까만색이라 너무 튀는 것 같다. 그러면 기본 색깔도 약간 뭐 옅은 회색 계열로 바꿔놓으면은 눈에 그래도 어색하게 보이진 않아서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강조색을 좀 더 진하게 할까요? 강조되게. 별로 진하다고 강조가 돼서 보이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제가 원하는 색깔로 드릴게요. 자, 전체 박스는 제가 추천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제약이 걸린 것 같은, 뭐 우리가 사실 1단용을 쓰는 이유가 옆으로 되게 넓어 보이게, 그리고 내 글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전체 박스를 걸어버리면 양옆에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예요. 이 밑에 있는 카테고리의 모양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카테고리 박스로 제목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룹 박스도 제가 하지 않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룹 요소를 묶어서 색깔을 칠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쁘지 않아서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 댓글 스타일은 글이나 댓글을 적을 때 제목색이나 내용색, 강조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요. 만약 제목 색깔을 내가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파란색으로 설정하시면 파랗게 나타나지겠죠? 네, 그야말로 제목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요거 내용색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색깔인데 내용 색깔도 난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글씨 색깔이 좀 더 진해졌죠. 프로필은 여기 얘가 이제 프로필인데 프로필의 디자인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이렇게 꾸미는 게 가능하더라. 저는 틀이 없는 게 좋아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RSS 로고는 거의 그냥 약간 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RSS PD라는 걸 쓰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소를 만약에 즐겨찾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새 글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바로 받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RSS PD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이는 안 쓰니까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고르신 이런 뭐 날씨라든지 이런 위젯들을 예쁘게 꾸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컨셉, 느낌과 같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꾸며서 디자인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마음에 들게 다 꾸몄다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시계도 이쁘게 꾸며볼까요? 시계가 안 이쁘죠? 이렇게 하고 폰트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적용하면 적용.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이 끝났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이 블로그, 프롤로그 있는 걸 이 위쪽으로 올리고 싶어. 이거 어디서 바꿔요?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요거 타이틀하고 메뉴 이렇게 바꾸면 위치도 바뀌어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일단 디자인을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러고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으면서 그걸 이제 포스팅하는 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사진들 가지고 가볍게 올려봐도 되니까.